새벽 2시 첫 번째 두드림. 시골의 밤은 도시와 다르게 너무 조용하다. 방 안에 놓인 작은 시계의 초침 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고요함 속에서 윤 씨는 평소처럼 일찍 잠들었다. 하지만 그날 새벽 2시, 윤 씨는 갑자기 눈이 번쩍 떠졌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저 누군가 자신을 깨운 듯한 느낌. 그리고 이어서 들린 소리. 똑똑. 윤 씨는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했다. 바람에 흔들린 나뭇가지가 벽을 친 걸 수도 있었고, 동네 개가 돌아다니며 뭔가를 차고 갔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소리는 너무 규칙적이고 어디서 들리는지 명확했다. 문 앞. 윤 씨는 조심스레 일어나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와 현관 쪽을 바라봤다. 불 꺼진 어둠 속 문은 그저 가만히 있었다. 하지만 두드림은 똑같은 간격으로 계속 들렸다. 똑똑. 할머니는 말없이 문 앞으로 다가갔다. 노인의 손은 문고리에 닿기 직전까지 갔다가 멈췄다. 누구요?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오직 2번의 두드림만이 반복될 뿐이었다. 그날 이후 윤 씨는 새벽 2시가 다가올 때면 자꾸만 눈이 떠졌다. 그리고 매일 새벽 문은 다시 두드렸다. 이웃의 경고. 며칠째 반복되는 두드림에 윤 씨는 점점 지쳐갔다. 그날 오후 윤 씨는 마당에서 콩나물을 거두고 있을 때 옆집 영감이 지나가며 말을 걸었다. 할매, 얼굴이 왜 이리 수척해졌소? 아유, 그냥 잠이 좀 새벽에 자꾸 누가 문을 두드리네요. 영감은 윤 씨의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다. 그 소리 들리기 시작했소? 예? 그 집은 원래 그런 소문이 있잖소. 20년 전부터 새벽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고. 윤 씨는 얼떨떨했다. 자신이 사는 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니. 그거 귀신이 두드린다는 말도 있고, 그 집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찾아온다는 말도 있고. 영감의 눈빛은 분명 진지했다. 할매, 절대 문 열지 마시오. 윤 씨는 웃으며 넘기려 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영감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그날도 새벽 2시. 정확한 시간에 두드림이 찾아왔다. 똑똑. 그리고 그 순간 윤 씨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잡음이 아니다. 매일 정확히 같은 시간, 같은 횟수로 찾아오는 어떤 존재. 그 기이함 속에서 윤 씨는 공포보다 익숙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사람의 노크처럼 가까워지는 두드림. 세 번째 주에 접어든 어느 날 두드림은 달라졌다. 평소처럼 대문에서 들리던 소리가 이젠 현관문에서 들렸다. 집안 바로 앞, 윤 씨의 방에서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 똑똑. 소리의 진동까지 느껴졌다. 윤 씨는 눈을 비비며 복도로 나가 문 앞에서 가만히 섰다. 문 너머에서 무언가가 서성이는 기척이 느껴졌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드림 사이사이에 낮게 끓는 속삭임이 들렸다. 열어요. 윤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런데도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누군가를 떠올리려고 하면 곧바로 가슴이 아파왔다. 누구요? 누구냐고. 윤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공포보다 그리움이 실려 있었다. 그날 이후 문 두드림은 차츰 더 집 안쪽으로 이동했다. 거실. 그리고 다음 날은 방문 앞. 윤 씨는 모포를 뒤집어 쓴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두드림은 바로 문 밖에서 울렸다. 똑똑. 들어오고 싶냐? 윤 씨는 눈을 감았다. 20년 전 사라진 아들. 마을 사람들은 윤 씨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다.
20년 전 20살이던 아들 민수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사건. 그날도 새벽이었다. 문을 열러 나갔다가 그대로 보이지 않게 되었다. 경찰이 수색했고 근처 산과 저수지를 샅샅이 뒤졌지만 어떤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 반년 정도 지나서야 실종 처리되었다. 이후 윤 씨는 그 이야기를 거의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새벽의 두드림은 윤 씨 안에 묻어두었던 기억을 끌어올렸다. 혹시 민수가 집에 돌아오려 하는 건 아닐까? 못 들어온 채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건 아닐까? 윤 씨는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생각에 눈물을 훔쳤다. 그날 밤 새로운 두드림은 유난히 더 슬프게 들렸다. 똑똑. 엄마. 소리가 그렇게 들린 것 같았다. CCTV에 찍힌 그림자. 손녀가 집에 놀러 온 날, 윤 씨는 두드림 이야기를 고백했다. 손녀는 놀라지 않고 오히려 단단한 표정으로 말했다. 할머니, 제가 CCTV 하나 달아드릴게요. 요즘 이상한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날 밤 설치한 카메라는 현관문 전체가 보이는 위치에 놓였다. 다음 날 아침 둘은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 속 새벽 2시. 현관문 앞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소리는 분명히 녹음되어 있었다. 똑똑. 열어. 손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할머니, 이거 사람 아닌데? 하지만 윤 씨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민수다. 틀림없다. 다음 날 다시 찍힌 영상에는 희미한 그림자 한 개가 서 있었다. 흩어지는 윤곽, 얼굴도 없이 흔들리는 실루엣. 그 그림자는 문에 손을 올리고 정확히 2번 두드렸다. 손녀는 입을 막았다. 저게 뭐예요? 윤 씨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민수다. 벽을 두드리는 손. CCTV 이후부터는 상황이 더 빠르게 변화했다. 이제 두드림은 집안에서도 들렸다. 첫날은 부엌 쪽 벽. 둘째 날은 천장.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윤 씨 침대 머리맡 벽에서 들렸다. 톡톡. 어떤 손가락이 벽 안쪽에서 두드리는 듯한 소리. 윤 씨는 오히려 아비야 거기 있냐? 하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손녀는 공포에 떨었다. 할머니, 벽 안에서 두드리는 건 이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두드림은 점점 더 집요해졌다. 어느 날은 벽 전체가 안에서 울리는 듯한 진동을 냈다. 텅텅텅. 마치 누군가 벽을 치고 나올 듯한 소리. 손녀는 무섭다며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윤 씨는 단호했다. 내 아들이 집으로 오고 있다. 놓치면 안 된다. 아들의 마지막 메시지. 손녀는 할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집안을 정리하던 중 낡은 휴대폰 하나를 발견했다. 할머니, 이거 혹시? 경찰이 돌려준 민수 폰이다. 손녀는 그 폰을 충전하고 자료 복구를 시도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음성 메시지를 찾아냈다. 엄마, 문 밖에 누가. 그 뒤로 음성이 끊겼다. 윤 씨는 메시지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민수야, 그날도 문 두드리는 걸 들었구나. 엄마도 지금 듣고 있다. 손녀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할머니, 이건 민수 삼촌이 위험에 처했다는 의미예요. 그 목소리는 귀신이 아니에요. 마지막이었어요. 윤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민수가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 그날 윤 씨는 결심했다. 이제 문을 열 때가 됐다. 문을 여는 날 드러난 진실. 새벽 2시. 두드림이 정확히 울렸다.
똑똑. 엄마.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문고리를 잡았다. 손녀는 울먹이며 팔을 붙잡았다. 할머니 제발 열지 마요. 아비가 돌아왔다. 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쓸고 들어왔다. 그런데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바닥에 놓여 있는 오래된 운동화 한 짝. 20년 전 민수가 신고 나갔던 그 신발. 윤 씨가 신발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집안의 벽에서 툭 하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틈이 생기고 거기서 흙이 새어 나왔다. 그리고 틈이 벌어지며 안쪽에서 마른 손이 튀어나왔다. 손녀는 비명을 질렀다. 벽 뒤에는 오래전 시멘트로 봉인된 한 남자의 유골이 그대로 숨겨져 있었다. 유골 옆에는 찢겨진 신문지 한 장. 20년 전 실종 사건, 용의자 집 근처에서 목격. 범인은 바로 그 시절 윤 씨 집에 자주 드나들던 이웃이었다. 그는 민수를 다투다 죽였고 집안 벽 틈에 시신을 숨겼다. 20년 동안 민수는 그 자리에서 문을 두드렸던 것이다. 자신을 찾아달라고.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진실. 그날 이후 새벽 2시의 두드림은 완전히 사라졌다.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난 듯이. 엄마 이제 찾았어. 안녕하세요. 중국 조심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주세요.